그리고 지금 앞에 빨간불이고 빨간불 인식했고 자동으로 섰고 초록불 되니까 출발하죠. 백사장 해수욕장으로 안내해줘. 그래서 지금 사람이 2명 걸어오는 게 뜨거든요. 근데 이 2명이 차 뒤에서부터 지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차에 거의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지금 카메라가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타면서도 매번 놀라는 것 같다. 이 비전 기능은 이제 AI로 학습을 시켜서 어떤 모습까지는 버스로 인식하고 어떤 모습까지는 뭐 자동차로 인식하고 뭐 라바콘으로 인식하고 이런 걸 다 뭐 사진 기반 학습, 뭐 영상 기반 학습을 했겠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근데 정말 이 학습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쌓이고 있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풀 SD,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에서는 지금 풀 SD를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도 올해 해준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깜빡이를 켰을 때 뜨는 이 카메라 화면도 되게 고화질로 크게 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기는 보는데 때로는 저는 원래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테슬라를 타고 난 뒤부터는 이 화면에도 한 50대 50 정도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도 여기 이제 가운데 계기판이 있고 이 디스플레이가 뜨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저는 잘 안 보여지더라고요. 계기판에 있으니까도 그렇겠지만 화질이나 크기, 화면 크기 같은 것 때문에 잘 안 보게 되는데 확실히 테슬라의 깜빡이를 켰을 때 디스플레이는 크고 선명해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 이럴 때는 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과속 카메라를 알려주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과속 카메라 표시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표시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전방에 뭐 과속 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차에서 이제 주행하다가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그냥 띵 하고 소리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또는 노래 들으면서 운전하다가 이 소리를 놓치는 경우는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를 사고 나서 단속 카메라에 좀 많이 찍혔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 찍혔는데 거의 1년 동안 한 번 찍혔네요. 근데 찍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악셀을 살짝만 밟아도 가속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컴포트 모드로 놓고 타거든요. 이제 모드가 2개가 있는데 일반 모드와 컴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컴포트 모드는 가속을 좀 천천히 해주는 모드예요. 지금 이게 이제 컴포트 모드고 표준 모드, 일반 모드는 가속이 좀 꽤 빠릅니다. 물론 이 모델 Y RWD 차량이 테슬라에서는 가장 느린 차예요. 네. 가장 느린 차인데도 불구하고 악셀을 좀 세게 밟으면은 몸이 이렇게 뒤로 살짝씩 이렇게 처지는, 그러니까 충분한 가속감, 막 답답하거나 그런 가속감이 아닙니다. 이 표준 모드이면은 그렇고요. 컴포트 모드도 충분해요. 좀 더 부드럽게 나가고 부드럽게 서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적응하고 나면은 뭐 너무나 편하고요. 이 공조기 같은 경우도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모드는 원하는 온도를 맞춰 놓으면
이제 그 온도가 될 때까지 자동으로 켰다가 껐다가 그 온도에 도달하면 꺼주고 온도에 도달하면 켜주고 엉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수동 모드는 제가 이렇게 눌러서 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가 이제 공조인데 이렇게 그냥 원터치로 켭니다. 뭐 바람의 세기나 온도를 조절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바람의 세기나 방향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 바람이 좀 센데, 네. 방금 삐빅 소리가 났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운전할 때는 운전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거의 10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안 났거든요. 운전 경력이 10년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 정말 경미한 접촉사고 한 번도 안 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를 타고 운전을 수동으로 하다 보면 제가 계속 차선을 물고 달리더라고요. 뭐 오른쪽으로 좀 붙든 왼쪽으로 붙든 이 차선을 자꾸 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차선을 물고 달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못하나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뭐 테슬라라든지 어떤 자율주행이나 뭐 ADAS라고 하죠, 주행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들은 이 차선이 중앙 유지 기능이 정말 너무 편하고, 특히 테슬라의 차선 중앙 유지 기술은 뭐 정말 알아주는 기술이죠. 네.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고 나서부터는 오토파일럿을 놓고 주행을 할 건데, 제 오토파일럿은 완전 기본 오토파일럿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그냥 뭐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오토파일럿이 있고, EAP라고 해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인가요? 향상된 오토파일럿.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FSD, FSD입니다. 근데 FSD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FSD를 구입을 하셨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EAP는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쓸 수가 있고요. EAP를 구입하신 분들은 뭐 자동 차선 변경이나 뭐 깜빡이만 넣으면 뭐 차선을 변경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과, 또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목적지를 찍으면 목적지까지 이렇게 뭐 진출로 이렇게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진출로에서 깜빡이만 넣어주면 차가 알아서 빠져나가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차량 호출과 자동 주차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고속도로 나왔는데 오토파일럿으로 이제 주행을 할게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레버를 2번 내려주면은 무지개 로드로 변신합니다. 참고로 무지개 로드는 따로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 앱에서 토이박스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많은데 끝에 레인보우 로드가 있습니다. 이걸 켜놔야지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이 레인보우 로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참고로 오토파일럿은 이 고속도로 구간, 그러니까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해당 구간의 최대 속도까지 자동으로 맞춰지고요. 만약에 나는 최대 속도보다 몇 킬로 정도 더 빨리 달리고 싶다, 그런 것도 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카컴에서 오토파일럿 지금 주행 중이라 아마 안 될 건데, 네, 여기 최고 속도 대비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걸고 나면 일단은 엑셀이나 브레이킹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핸들도 이제 손만 올려놓으면 사실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손을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가다 보면 경고가 떴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걸 감압이라고 하나요? 이걸 핸들을 잡고 있는 것보다는 이 토크감, 무게를 인식을 해서 잡고 있는 것보다 그냥 이 팔 하나를 이렇게 걸어서 살짝 무게를 주고 있는 게 오히려 경고가 안 뜹니다. 그래서 이 파지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5시 파지법, 7시 파지법,
12시 파지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오토파일럿을 켜고 또 춥네요. 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하실 때는 각자 편한 파지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앞차가 화물차라서 조금 느리게 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추월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EAP를 구입하면 깜빡이만 넣으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을 해주는데, 저는 기본 오토파일럿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 자동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켜주면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차선을 넘어가고 다시 오토파일럿을 걸어줘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도 이 차량을 처음 출고하고 나서 한 달인가는 EAP 체험판을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체험판을 써서 자동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 체험판이 끝나니까 왜 차선 변경이 자동으로 안 되지? 왜 오토파일럿이 꺼지지? 했는데, 이것도 또 타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이 되니까 또 그냥저냥 탈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차가 굉장히 조용해요. 이 전기차의 특성이 엔진음도 없고, 전기차의 특성상 엔진음도 없고 뭐 딴 소리 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 틀어놓고 다니면은 이 노랫소리, 깜빡이 소리 요거밖에 안 들리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Y 주니퍼가 그렇게 조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서 그런 거겠죠? 이 주니퍼가 소리가 너무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하니까 제 차에서는 오히려 외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분명히 조용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 다른 지나가는 차의 타이어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게 왜 들리는 것 같지? 분명히 굉장히 정숙한 차거든요.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심플함과 이 개방감, 이 글라스가 다 완전 개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차도 솔직히 막 테슬라 솔직히 모델 I가 SUV가 아닌 줄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약간 뒷라인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SUV가 이게 SUV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내부 공간이 넓고, 또 이제 글라스 루프 때문인지 몰라도 이 헤드룸도 꽤 여유가 있고요. 프렁크와 트렁크 지하실 1, 2까지 하면은 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정말로 짐 수납은 최고예요. 그리고 이 차체도 살짝 낮기는 해요. 다른 SUV보다 낮은 편인 건 맞는데, 운전석이 좀 더 높은 거일 수도 있고, 이 창이 좀 더 넓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시야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화면에서도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 이 시야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라, 이렇게 추월하거나 차선 변경할 때는 수동으로 변경하고 다시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걸어주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기능을,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저도 영상을 아무리 봐도 솔직히 막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런 이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조금 불편하다 라는 것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여기 카메라가 지나가는데 카메라 표시는 됩니다. 내비에 이게 소리가 전방에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소리가 안 떠서 불편한 거지, 소리 띵 소리하고 카메라 표시는 다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이라고 떴는데요,
제가 테슬라를 처음 샀을 때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막 조금 세게 움직이면 막 차가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같이 차량에 탔던 일행분이 뭐 춤추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오토파일럿 뭐야 불편해 했는데 그냥 이렇게 토크만 살짝 더 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들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그럴 때는 살짝 정말 살짝만 핸들을 눌러준다? 그냥 힘을 지그시 준다? 이 느낌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또 중요해요. 시선이 이제 도로 상황을 중시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잠깐 휴대폰을 본다든지 잠깐 요걸 만지느라 시선이 딴 데 가 있으면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실내 카메라가 제 시선이나 얼굴 방향을 감지해서 경고를 줍니다. 도로 상황에 유의하세요라고 경고를 줍니다. 이 경고가 몇 번 이상 뜨면은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주행에서는 오토파일럿을 못 쓰게 막아버리고 그게 한 달인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뭐 스트라이크 아웃이 몇 번 걸렸다. 그러면 이제 오토파일럿 자체를 못 씁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정면을 바라보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위한 장치잖아요. 시선과 손이 항상 핸들에 올라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시행 중인 뭐 FSD, FSD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앞만 보고 있으면 되고 또 지난주에 테슬라에서 똑같은 이 모델 Y, 물론 주니퍼죠. 이 모델 Y 주니퍼를 가지고 로보택시를 출시를 했습니다.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풀 SD 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풀 SD가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풀 SD만 들어오면 정말 이제 운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운전자가 이 노동이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시선과 손과 발을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풀 SD 그리고 자율주행의 도입이 이런 노동의 시간을 여가의 시간이나 휴식의 시간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이 기술의 변화에 맞게 규정이나 법규도 잘 바뀌어서 자율주행이 좀 활성화가 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졸음운전도 위험하고 음주운전도 요새 음주운전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 페달 오인 조작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실수해서 나는 사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보급이 된다면 그런 실수, 인간으로 인한 실수를 줄이고 또 이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해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1시간 한 50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닥 뭐 힘든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차를 사고 나서 2시간 40분, 한 3시간 정도까지는 운전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편도로 갈 수 있는 최장거리가 한 3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존의 다른 차들로 3시간을 운전하는 거랑 이 차로 3시간을 운전하는 거랑 정말 그런 체감이 달라요. 네, 체감하는 시간이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3시간을 운전해도 딱히 막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허리가 아플 수는 있겠죠? 오래 앉아있으니까. 근데 뭐 운전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전을 해서 힘들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운전이 즐거워지는 거는 많습니다. 경치를 좀 더 감상할 수도 있고 또 이 사운드가 좋다 보니까
음악을 좀 더 풍부하게 감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운전에 집중은 해야겠지만 뭐 가족들이랑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전비도 많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현재 전비가 지금 136.9네요. 136.9, 137 정도를 쓰고 있는데 137와트시 per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산하면은 140으로 잡고 6, 7, 140에 7, 980에 7 정도 나오네요. 7이 조금 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km당 지금 135와트 찍고 있으니까 7 정도 나옵니다. 전비 7. 7이면은 좋은 건가요? 잘 몰라 이런 거는. 좋은 거겠죠? 보통 전비가 좋게 타는 계절이 이제 봄, 가을 같은 계절에는 100 정도 타거든요. 전비가 100대에서 나오고 한 속도가 80km 안쪽이면은 전비가 100 언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전비가 나와요. 근데 지금 11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30 정도 쓰는 것 같고요. 또 여름이랑 겨울에는 공조기를 좀 많이 틀잖아요. 뭐 에어컨이고 히터, 엉뜨 이런 거 같이 틀다 보면은 겨울에는 한 150 나왔던 것 같아요. 전비가 15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전비 150이면 한 6점대도 떨어집니다. 6점 몇으로 떨어집니다. 이 전기차가 지금 톨비 할인도 되고 친환경차 주차 할인이 되잖아요. 톨비는 작년까지는 50% 할인이었는데 올해는 40% 할인이고 갈수록 10%씩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전기차를 그래서 먼저 타는 사람들이 이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50% 할인이라 그것도 꽤나 큰 것 같아요. 주차장 50% 할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제 국도 주행을 하는데 보통은 국도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을 때 신호를 읽기는 해요. 근데 이 신호를 읽는다고 해서 빨간불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잠깐 이제 사용을 해볼까요?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지금 여기가 60km 구간이라 최대 속도 60으로 자동으로 잡혀 있고 물론 뭐 요거 도로는 그대로 잘 읽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빨간불이고 빨간불 인식했고 자동으로 섰고 초록불 되니까 출발하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농담이고요. 방금 얘가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출발을 한 이유는 앞차가 서 있어서 그래요. 네. 근데 앞에 차가 정차를 해 있으니까 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정차하고 앞차가 출발해서 같이 출발을 한 거지 얘가 뭐 신호를 읽고 선 건 아닙니다. 네. 이게 물론 미국이나 중국에서 FSD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합니다. 모든 신호를 읽고 스스로 서고 가고 깜빡이 넣어서 자기가 알아서 막 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깜빡이를 켤 필요도 없이 스스로 깜빡이를 넣고 막 변경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기술은 있는데 이게 허용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FSD가 아직 출시가 안 돼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국도에서도 편해요. 알아서 지금 국도는 아무래도 차선이 좀 더 복잡하고 신호도 많고 이 차선의 간격이나 뭐 꼬불꼬불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이 중앙 유지하고 차선을 따라가는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국도에서도 잘 탑니다. 근데 항상 아무리 잘 해도 어떤 변수는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변수들을 주의해야겠죠. 지금도 앞에 차가 붙으니까 얘가 잠깐 감속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정서상 주행하는 차가 있으면은 저 차가 안 들어옵니다. 제가 막 거의 정차를 해줄 때까지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저 차는 저를 보내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감속을 해도 제가 살짝 밀어서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양보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라 저렇게 차들이 좀 들어오려 그러면 제가 많이 감속하고 해주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이제 교통 흐름이 좀 끊기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감속해줘도 안 들어오고 막 약간 눈치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껴주면은 뭐 이렇게 비상등 한번 잘 켜주고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서에는 저렇게 들어온 차가 있으면 조금 빨리 해서 먼저 지나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오토파일럿 걸고 가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신호가 지금 한 번도 안 걸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앞에 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빨간불은 인식하지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위험한 거죠. 시내에서 이렇게 시내나 국도에서 오토파일럿을 이용하실 때는 항상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에서 손과 발을 빼면은 안 되겠죠. 지금 요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은 70km 도로고 이 옆으로 빠진 도로가 60km 도로고 지금 이제 40km 도로잖아. 근데 이 표지판을 읽고 제가 진행 중인 이 도로까지도 감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불편한 거죠. 이제 커브길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이렇게 잘 돕니다. 네, 커브길은 알아서 돌고, 제가 40km까지 지금 속도가 떨어져서 일부러 속도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요거죠. 유저들이 빠지는 차선에 내 차가 있으면은 몰라도 내 차는 그 차선이 아니라 다른 차선인데 이 차선까지 저 표지판에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버그 리포트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까먹었고 놓쳤네요. 저런 거 이제 버그 리포트 해주면은 알아서 개선을 합니다.